이번 사연은 애리조나에서 4번의 도전 끝에 합격한 사연자의 스토리입니다. 실패하였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본다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2년 동안 4번의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나서 애리조나에서는 합격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고 그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봤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글을 통해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 시험에 굴복하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이 자리까지 오려고 그동안 노력해온 거잖아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여정을 나누겠습니다. 저의 4차례 도전 동안의 점수 변화는 22년 7월 248점, 23년 2월 244점, 24년 2월 266점으로 불합격하였고 24년 7월 283점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24년 7월은 ME 138.8, MBE 143.9점을 얻었어요. 처음 2번의 시도에서는 정말 형편없이 공부했어요. 그냥 그랬어요. 바브리를 사용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로스쿨에서 오는 번아웃도 심했어요. 그 당시 바브리 포털의 구조도 정말 싫었고 끝없이 이어지는 강의 영상도 질렸죠. 23년 2월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존 그리샴에게 내 MB 점수에 대해 얘기했는데 내가 블랙 레터로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듣기 싫었지만 맞는 말이었죠. 23년 7월 시험은 건너뛰었어요. 리셋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방법을 추천해요. 시험 준비를 잠시 멈추고 다른 일에 집중한 게 제 머리를 살렸고 다시 시험 준비로 돌아갈 의욕을 만들어줬어요. 만약 이 시간을 갖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계속 떨어졌을 거라고 확신해요. 24년 2월 시험에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번 3번째 도전은 제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시험 준비 과정이었어요. 바브리의 긴 강의가 나와 맞지 않다고 느껴서 테미스로 바꿨어요. 그리고 일찍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11월 초에 강의가 열리자마자 매일 공부를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 8에서 10주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다른 일이나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말이죠. 첫 시험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봅니다. 일찍 시작했더니 하루 공부 시간이 짧아져서 좋았어요. 특히 연말 휴일 동안 더 그랬죠. 4개월 동안 미친듯이 공부했어요. 코스를 100% 완료했고 6월드로 꾸준히 연습했어요. 저는 외부 자료를 많이 활용하지 않았고 그저 테미스의 1일 계획과 6월드의 MB 연습에 충실했어요. 6월드의 해설을 읽으며 수많은 MB 팁과 함정을 배우고 엄청난 양의 연습을 통해 익혔죠. ME는 테미스의 1일 계획 외에도 테미스의 마지막 리뷰 아웃라인과 JD 어드바이징 원시트를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 결과 점수가 266점으로 22점이나 올랐습니다. 참고로 제 일은 원격 근무라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물론 모든 채용시자가 이런 사치를 누리지는 못하겠지만요. 마지막 4번째 도전은 지난 7월이었어요. 솔직히 너무 지쳤고 이 시험 자체에 질렸어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 될 거라고 마음먹었죠. 다시 준비를 시작하는 생각 자체가 끔찍했지만 24년 2월에 쌓은 기본이 있기에 그 위에 추가 공부만 하면 됐어요. 이번엔 주로 MB에 집중했어요. 에세이의 경우는 거의 시간 재고 풀지 않았어요. 테미스에 채점되는 에세이는 다 풀었지만 대부분 책을 펴놓고 했죠. 솔직히요. 아마도 MPT 시험은 한 번만 시간을 재고 풀었을 거예요. 너무 많이 준비하다 보니 너무 게을러졌거든요. 강의 영상은 다시 보지 않았어요. 그냥 클릭하면서 끝내고 영상 퀴즈만 풀고 전에 공부했던 테미스 아웃라인만 다시 읽었어요. 결국 75%의 코스를 완료했어요. 리뷰 작업도 대충 클릭했어요. 이때 MB 연습이 저를 살렸어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한 에세이에서 2점을 받았고 MPT도 둘 다 평균적으로 3점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엔 실패 요인이었던 MB가 저를 살렸고 채용시자들은 MB의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세요. 규칙을 복사해서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를 전부 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하고 계속 읽으세요. 처음에는 하루에 20문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엔 35개 그리고 하루에 50개까지 늘려가세요. 처음엔 세트로 문제를 풀면 더 관리하기 쉬울 거예요. 저도 하루에 20문제 푸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5문제씩 4번 나눠서 풀고 그게 더 편했죠. 외부 자료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압도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냥 하나의 코스를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한두 개의 추가 자료만 사용하세요. 이번에는 크리티컬 패스 플래시카드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문제 영역에 대해서는 서브레딧인 고어투 바프랩의 아웃라인을 자주 스캔했는데 한번 어려웠던 규칙이 명확하게 설명되는 걸 보니 게임이 바뀌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복잡한 주제들에서요. 보트는 시간을 아낌없이 공유해줘서 너무 감사했고 모두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ME와 MB에서는 JD 애드바이징 원 시츠가 첫 번째와 네 번째 시도에서 큰 도움이 됐어요. 특히 준비 마지막 주와 시험 전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시험 끝나고 어떻게 느꼈냐고 물어보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시험 모두 합격할 것 같은지 떨어질 것 같은지 확신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특히 ME 날이 정말 끔찍했어요. 최악의 과목들이 다 나왔고 제가 준비했던 건 없었죠. 그래도 5점, 4점, 3점 그리고 앞서 말한 2점을 받았어요. MB 날은 마치 시뮬레이션 같았어요. 바로 답이 떠오르는 문제들도 있었고 도저히 모르겠는 문제들도 있었죠. 결국 어느 부분도 잘 본 것 같지는 않았지만 280점을 넘었어요. 계속 믿음을 가져야 해요. 결국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코스를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부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보이는데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코스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저는 코스가 없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 구조가 필요했어요. 테미스를 한번 꼼꼼히 끝냈기 때문에 마지막 시도에서는 약한 부분만 보완하고 MB 연습만 계속해서 결국 합격할 수 있었어요. 이 글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응시자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안 되는 부분을 고쳐나가세요.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DLL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마스터하면 실패할 수 없어요. MB 주제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 부분이 전체 시험의 절반 이상이니까요.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께 행운을 빌며 합격하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도전해야 하는 분들께는 여러분의 승리의 날이 다가올 것이며 그 순간은 정말 꿈만 같을 거예요. 모두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누구에게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그런 순간에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